여러분, 불과 2년 전만 해도 중고차가 신차보다 비싸게 팔리던 말도 안 되는 기현상이 일어났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이유는 바로 수출 시장 때문이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서로 가져가겠다고 너도 나도 달려드는 바람에 이 중고차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때 제주도 땅을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사들이면서 제주도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들이 땅을 싹 다 팔아버리고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땅값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중고차 시장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그래 그럼 지금이 타이밍이네 하고 아무거나 막 사면 절대 안 됩니다. 수출이 잘 나가던 특정 차종, 연식, 키로수,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노려야 할 틈새 구간과 아직은 피해야 할 지뢰밭 구간을 수능시험 요점 정리하듯이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첫 번째 차는 수출길이 막혀서 거품이 빠진 러시아 불곰 형들의 원픽, 바로 펠리세이드입니다. 예전에 중고차 보러 갔다가 뭔 놈의 중고차가 신차랑 별반 차이가 없냐 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죠. 그땐 당연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러시아랑 중앙아시아 바이어들이 이 매장에 와서 눈에 불을 켜고 쓸어놨던 1순위가 바로 이 펠리세이드였으니까요. 특히 3.8 가솔린 원그레이 시트가 들어간 캘리그래피 풀옵션은 거의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요즘 불경기에 기름값까지 오르다 보니까 이런 대형 SUV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요.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정부의 수출 규제 때문에 돈다발 싸들고 오던 러시아 바이어들이 강제로 철수당한 게 정말 치명타였습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강남 아파트 규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값이 폭등할 때 나라에서 대출을 막고 거래를 끊어버리면 이 거품이 확 꺼지잖아요. 지금 이 펠리세이드가 딱 그 상태인 겁니다. 이 수출 바이어들이 철수를 하면서 주인을 잃은 풀옵션 매물들이 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쏟아지고 있는 건데, 그래 알겠으니까 대체 어디가 틈새 구간이고 알박기 구간인지 빨리 좀 말해봐라. 네, 바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알박기 구간 22년식 이상, 연식 짧고 키로수 2, 3만 키로대 이 신차급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수출을 노리고 미리부터 매입해놓은 매물들인데 손에 안 보려고 꽉 쥐고 버티는 구간입니다. 다만 그 와중에 정상 시세 매물들도 섞여 있으니까 헷갈리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깔끔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려야 할 틈새 구간, 19년에서 21년식 3.8 가솔린으로 10만 키로 전후로 캘리그래피 풀옵션, 이 구간을 유심히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3천만 원 중후반을 짱짱하게 유지했는데 이 바이어들이 빠져버리니까 지금 2천 초중반 선에도 매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잠깐만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를 보시면 한번 비춰주세요. 깔끔한 실내, 널찍한 공간.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살만한 금액까지 떨어졌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차량, 대한민국 국민 패밀리카, 바로 카니발 4세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카니발 하면 애 셋 있는 집에서 타는 차,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달랐습니다. 가족차가 아니라 돈이 되는 차였던 거죠. 이게 어떻게 돈이 되냐? 그때 당시에 러시아 회장님들 그리고 중동 부자들이 이 카니발 하이리무진 이 뒷자리에 한번 타보고는 완전 눈이 돌아가지고, 이야, 한국차 미쳤다, 이 가격에 이 옵션이 말이 돼? 야, 바이어야,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 차 나오는 즉시 한국 가서 싹 다 쓸어와. 그러니까 수출 바이어들이 한국 중고차 매장이란 매장에는 상주를 하다시피 하면서 피까지 얹어주고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다 사갔는데, 그땐 그랬고 지금 이 카니발 시장에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수출 길이 막히면서 해외 부유층들이 사가던 고단가 매물들이 갈 곳을 잃은 상태인데, 사실 그런 차들은 대부분 좀 가격대가 있는 이런 하이 리무진 모델들이었고, 진짜 알짜배기는요, 정부가 배기량 2000cc 이상급 중대형 승용차에 대러시아 수출을 아예 금지시키면서 꿀매물이 된 구간, 거기가 우리가 노려야 할 틈새 구간입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20에서 21년식 9인승 디젤 또는 가솔린, 키로수는 7에서 9만 미만, 그리고 옵션 등급은 노블레스 이상급으로 유심히 보시고요. 특히 흰색 바디에 선루프에 새들 브라운 시트, 이게 이 바이어들이 환장을 하던 조합이어서 3천 중반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지던 매물인데 지금은 2천만 원 초중반대에도 보이고 있으니까 그 선에서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박기라기보단 피해야 할 지뢰밭 구간이 있는데요. 쉽게 3천만 원이 넘어가는 구간은 구매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그 돈이면 이 페이스 리프트된 더 뉴 카니발 4세대를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같은 돈이면 신형을 사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여러분, 예전에는 허위 매물 때문에 욕먹던 중고차 시장이 이 최근 몇 년 동안은 해외 바이어들 때문에 중고차 값이 뭐 이리 비싸냐면 욕을 또 바가지로 먹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은 그 거품이 대부분 다 빠졌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의 인식은 항상 시장보다 늦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매일 먹는 식당 밥은 맛이 변하면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하고 맛집이 되기도 하지만 차는 한 번 사면 몇 년을 타다 보니 시장이 변했어도 예전 이미지가 훨씬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차량을 보시면 그래, 이건 싸졌다, 이건 인정하시게 될 겁니다. 그 차는 바로 산타페입니다. 이 차는 앞에 말씀드린 두 차량과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팰리세이드랑 카니발은 수출길이 막히면서 흔들렸다면 이 산타페는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아마 중고차 역사상 가장 인기 많던 차가, 가장 폭망한 차가 바로 이 산타페가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오늘의 주제처럼 수출길이 막혀서 거품이 빠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소렌토한테 내수 시장을 굉장히 많이 뺏겼습니다. 이 헤드라이트에 이게 웬 개뼈딱이냐 한솥 도시락이냐 하면서 이 디자인에 호불호가 갈린 탓에 소비자들이 대거 이 소렌토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아래급에 있는 이 스포티지가 또 치고 올라왔습니다. 예산을 좀 저렴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 산타페 전기형 모델인 산타페 TM이나 이 더 뉴 산타페로 갈 바엔 차라리 아래급이어도 스포티지 신형으로 사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은 줄고 위에선 소렌토한테 밀리고 아래에서는 스포티지가 치고 올라오고 거기다가 풀체인지 소식까지 들리니까 이거 뭐 완전 회사에서 낀 부장님 신세가 된 거죠. 위로는 실적 짱짱한 임원한테 치이고 아래에서는 팀장 달고 올라오는 후배한테 쫓기고 회사 매출까지 줄어드는 와중에 조직 개편 소식까지 들리는 아주 그냥 숨쉴 구멍이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러니 가격이 버티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노려야 할 틈새 구간이 어디냐? 이 산타페는 현재 가솔린보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극강의 가성비입니다. 연식 키로수 옵션 관계없이 3천 초중반 선에 있는 매물들이 신차가 대비 2천만 원 가까이는 감가된 매물들이니까 그 선에서 유심히 보시고요. 그럼 이 넓은 실내와 풍부한 옵션, 거기다가 하이브리드 연비까지 다 챙기실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전기형 모델인 산타페 TM이나 더 뉴 산타페가 다른 동급 차들에 비해 유독 감가가 많이 된 차들이니까 이 정확한 상담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뢰밭 구간, 연식이나 옵션 불문하고 키로수가 5만 미만의 짧은 키로수의 매물들, 그런 차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구간은 아직 충분히 감가가 진행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산타페를 제치고 국민 SUV로 거듭난 네 번째 차, 이 소렌토로 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가 방금 이 산타페 지뢰밭 구간을 사느니 이 소렌토를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아니, 소렌토는 내수에서도 1등이고 다들 살려고 안달 복달인데 가격이 떨어질 일이 있겠냐? 거품이 빠질 일 없지. 틀렸습니다. 지금 진짜 난리는 이 소렌토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판매량 1위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아주 잔인한 진실이 하나 있는데요. 내수에서 잘 팔린 만큼 대기업 렌트카, 리스 반납 물량, 그리고 장기 렌트 만기 매물들이 지금 이 중고차 시장에 그야말로 퍼붓고 있는 중입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미어 터지니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 결정타로 이 소렌토 역시 하이브리드 모델 위주로 우회 수출을 엄청나게 나갔었는데요. 정부의 수출 규제로 바이어들이 싹 다 철수해 버렸습니다. 내수 공급은 터지는데 이 사가던 큰 손들이 사라진 셈인 거죠.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금값 폭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인기 많은 자산이 이 금이잖아요. 공급은 역대급으로 터져 나오는데 매일 수십 톤씩 사가던 인도나 중국 큰 손들이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듯 발을 쏙 빼버린 겁니다. 아무리 귀한 금이어도 사간다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이 소렌토가 딱 그 신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황금 시세 틈새 구간이 어디냐? 20에서 22년식 디젤 모델로 키로수 8만에서 11만 킬로 전후 노블레스 이상급 매물들, 바로 이 구간이 예전에는 수출 프리미엄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던 구간인데 지금은 그 거품이 빠지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구간, 23년식 이상 키로수 2만에서 3만 킬로, 이 신차급 매물들, 예전처럼 중고차가 신차보다 비싼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신차랑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신차를 사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차를 샀는데 몇 년 만에 똥값이 돼버리면 누가 신차를 사겠습니까? 신차를 사야 중고차도 생기는 법인데 말이죠. 신차 가격이 어느 정도 방어가 돼야 신차 산 사람도 안심을 하고, 또 중고차 가격이 어느 정도 위에서부터 버텨줘야 나중에 중고차를 팔 때 감가가 덜 되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신 거 다 아는데요. 신차를 산 사람과 중고차를 사는 사람의 이해 가능한 선이 조금씩 좁혀진다면 결국 나중엔 양쪽 다 감가에 대한 부담이 조금씩 줄어드는 더 건강한 시장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